안녕하세요. 해피프리덤입니다. 저번 영상 아파트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 강남이 어떻게 개발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강남이 땅값이 비싸졌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정책을 쓰고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학교를 옮기는 것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좀 단위로 볼 건데요. 음마 아파트라고 유명한 아파트가 있죠. 대치역 바로 옆에 있는, 네, 딱 봐도 세대수가 많죠. 그 당시에 4,424세대니까 지금은 이런 대단지가 많긴 하지만, 네, 엄청난 대단지고 79년도에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진행 중인데 그동안 막 어떤 제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이 착착 되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이렇게 비싸고 다들 뭐 이제 워너비 그런 아파트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미분양되었다고 해요. 여기를 지은 건설사가 그 한보건설이라고 하는데요. 어, 그 말죽거리라고 현재 여기 양재역 요 근처가 이제 말죽거리였거든요. 여기가 이제 왜 말죽 친구라는 영화에도 나오듯이 네, 핫한 곳이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메인 상권에서 좀 멀리 떨어진 이때 당시에는 정말 그냥 허허벌판이었겠죠. 저습지 그리고 물이 자주 범람을 해서 저습지였다고 하는데요. 음, 그래서 70 거기를 이제 땅 자체를 헐값에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인식이 뭐 남편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듯이 물이 계속 고여 있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물이 고여 있는 그런 저습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도 여기가 이제 음마 아파트고요. 그 앞에 당시에는 정말 논밭이었으니까 아파트만 딸랑 있었대요. 이러다 보니까 도로나 이런 것도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는 이런 뭐 초가집도 있었다고 하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막 굳이 살고 싶은 그런 느낌을 못 받았겠죠. 이게 79년도니까 고등학교를 이제 경기고랑 휘문고를 뭐 76년, 78년도에 하고 나서 79년도에 다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뭐 그렇게 막 올려는 수요는 없었다고 해요. 또 보면은 앞에 정말 다 논밭이죠. 얘만 이렇게 우뚝 서 있고. 네. 그런데 그리고 분양가가 되게 높았다고 해요. 2,339만 원. 79년 당시. 이게 비교할 만한 게 바로 옆에 있는 잠실주공 1단지가 76년도에 분양을 한 거긴 하지만 432만 원이었다고 해요. 근데 거의 5배가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막 살고 싶어 할 정도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당시 분양가도 비쌌고,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아파트만 딸랑 지어놨기 때문에 미분양이 났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3개월 뒤에 이제 9월 달에 준공하고 나서 3개월 뒤 12월 달에 2차 분양에 들어갔다고 해요. 분양가를 조금 낮춰가지고. 네. 그런데 그때 딱 그 시기가 좀 맞물려서 미분양이 딱 사라졌는데요. 그때 12월에 2차 오일 쇼크가 오면서 부동산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주목받게 되면서 뭐 미분양이 완판되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혹은 그때 당시에 이제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되었긴 했지만 거주지 중심은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79년도에 거주지 중심으로 학군제를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강남에 살아야 그 명문고등학교를 다 강남으로 이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명문고등학교를 가려면은 그 근처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강남에 살아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정책을 만들 거다라는 이제 소문이 돌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강북에 살고 있으면은 그 강남에 있는 명문고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소문과 함께 음마 아파트가 순식간에 완판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80년에 완전 학군제를 시행했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강남 8학군이 탄생하는데요. 그래서 서울시를 11개의 학군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통학 가능한 일정 범위 내에 있는 중학교와 중고등학교를 합쳐서 하나의 학군으로 지정을 한 건데요.
그중에서 8학구는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뜻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장 전입자도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명문고에 대한 수요가 높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점점 그 중고등학교에서 그 주변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너무 포화가 되니까 배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살아도 사람 그 사람들이 뭐 너무 많아가지고 중고등학교에서 그 다 학생 수를 수용을 못하니까 다른 데로 배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원성의 소리가 들리겠죠. 그래서 최근에 93년도에 40개, 40, 이게 40개 이상이 아닌데? 이거 제가 썼는데 오타가 났나 봐요. 잘못 쓴 것 같은데. 네. 어쨌든 93년도에 뭔가 정책이 개편이 돼가지고 그래서 네, 어떤 개편이 됐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찾아보고 나중에 수정을 해놓겠습니다. 어, 그래서 네, 대치동으로 넘어가 보면요. 대치동이 어떻게 대치동이 되었나 그거부터 얘기하고 그 이후에 이제 대치동 학원가가 이제 사교육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위에서 그 강남구 자체가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도 대치동이었다고 해요. 조선시대 말까지. 그게 한티 한터 마을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한터라는 뜻이 큰 고개라는 뜻이에요. 큰 고개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어떤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 마을 중에 한티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뜻은 큰 고개라는 뜻이고 그거를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은 대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제 대치동이란 말을 쓰게 되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옆에 수인분당선 한티역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터마을이 지금은 대치동 구마을이라고 불리는데요. 실제로 카카오 맵에서 검색하면은 여기 대치동 구마을이라고 떠요. 그래서 여기가 예전에 한터마을이었다. 음, 그런 거고, 여기에 지금도 있는 은행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500년 되었다고 해요. 그런 어떤 소문? 그러니까 명확한 건 아닌데, 옛날에 한 스님이 요 구마을, 한터 마을에 와가지고 이 마을은 부자 마을이 될 수 없고 명당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지만 자기가 앉아 있는 자리, 그러니까 지금 은행나무 자리죠. 여기 그러니까 한 자리는 명당 자리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은행나무 지팡이를 딱 꽂으면서 이 은행나무가 앞으로 잘 자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뒤로부터 이제 대치동이 지금의 대치동이 된 거긴 하죠. 뭐 이게 사실인지 그런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행나무가 지금도 있고요. 보호수로 지정이 되었어요. 지정일자 기준으로는 뭐 53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치동 구마을도 예전에는 이제 오래된 그 약간 빌라 주택 이런 것들이 많았었으니까 그거를 재건축을 1, 2, 3지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1지구는 23년 5월에 입주하는 대치푸르지오 서밋이고요. 2지구는 르엘 대치가 21년도에 입주를 했고 3지구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자리는 바로 여기 앞에 있어요. 그리고 대치동 최초의 아파트로 지금 대치 현대 아파트로 99년도에 재건축된 건데요. 그 당시에는 신해청 아파트라고 불렸대요. 그래서 현재 대치 현대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러면 대치동 사교육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를 한번 보면요. 대치동 유명 강사들이 상당수가 운동권 출신이었대요. 음, 그 당시에 이제 전두환 시절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뭐 서울대나 이런 조금 명문 대학교 학생들도 많이 운동권 출신이었기 때문에 취직이 잘 안 돼서 근데 또 머리는 똑똑하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거의 대부분 가르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곳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 당시에도 일반인 과외가 금지되었다고 해요. 뭐 지금은 이제 다 해제가 됐지만 네, 그래서 대치동에 거주했던 그 고학력 학부모들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도 이제 학벌이 좋기 때문에 그 학벌이 이제 어떤 승진이나 어떤 일하는 거에 있어서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학교 선후배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소규모 교습서를 만들어가지고 명문대 학생이나 아니면 학생 운동을 하다가 졸업을 못한 만학 대학생들을 입시 강사로 조달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참 뭐 돼지 엄마라고 불리던 음,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이죠. 이제 소규모 강사를 보통 이게 우리가 보통 학원이 차려져 있고 학생이 글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대더라고요. 학생들을 모아서 거기에 맞는 학원 강사를 이제 조달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대치동 어떻게 보면은 사교육이 시작하게 된 게 소규모 그룹 과외 형태의 수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플라톤 아카데미, 뭐 플라톤 청소학원, 메가스터디, 뭐 조동기 국어 논술 학원, 요 이제 대표 선생님들이 그 당시 주름 잡았던 대치동 유명 강사들인데 상당수가 운동권 출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치동 학원가를 가보면은 되게 좀 넓게 퍼져 있는데 생각보다 좀 저도 조금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평촌학원가나 일산학원가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있는 그런 학원가를 보다가 대치동 학원가를 또 기대를 많이 하고 갔었는데 생각보다 물론 이제 뭐 두각학원, 뭐 대성학원 이런 이제 건물 자체 통으로 쓰는 것도 대부분에 많긴 했지만 그 외에 대부분은 약간 소규모 그 작은 간판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의아해했는데 이제 이런 히스토리를 아니까 애초에 이런 사교육으로 시작하게 된 그게 소규모로 세분화된 그런 학원 그런 수업들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요런 약간 작은 학원이 많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그런 약간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아는 그런 대형 학원들은 한 건물을 통째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식당부터 해가지고 뭐 스터디 카페 뭐 이런 것까지 다 아예 그 건물 자체 내에서 활동이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설을 잘 꾸려 놓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대치동이 이쪽에 하나 있고요. 여기가 아까 말했던 한터마을, 대치구마을이 있고 이쪽에 사실 포진되어 있었어요. 여기 음마아파트 사거리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 여기가 휘문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95년까지 요 정도까지만 있다가 2014년도에 널리 퍼지면서 요렇게까지 학원이 이렇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90년대 이후 대치동이 사교육 1번지로 이름을 날리게 된 배경은 학원 관련 규제를 이제 처음에는 규제를 했다가 이후에 완화가 되면서 학원이 좀 살아났고 입시 제도가 또 변하면서 그거에 이제 다양화되니까 그거에 맞게 세분화된 학원들도 많이 생겨났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운동권 출신의 이제 고학력자들 그런 인적 자원이 많이 유입이 되었고, 그다음에 대치동에 거주했던 고학력 고소득층 학부모들이 학력이 높으면은 신분 사상을 할 수 있다는 걸 본인들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학력이 중요하다. 그만큼 이제 교육, 학원이 중요하다, 사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많이 막 이제 강사들을 이제 모집하고 그런 것들이 대치동이 사교육 1번지로 네, 우뚝 서게 된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설 학원을 보면요. 강남구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얘가 21년도 통계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치동이 거의 절반 이상이었어요. 사설 학원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수치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전시회 앞에 이렇게 영상으로 한 30분짜리 영상을 2017년도에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 찍은 그 약간 다큐 비슷한 그런 영상을 틀어주는데 여기에서 그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학원이 아니라 무슨 선생님 수업 들으러 간다. 그러니까 이것도 봐서 처음에 이제 소규모 과외식으로 형성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네. 과외는 이제 선생님 주로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이 되게 신기했어요.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흔히 그 당시에 이제 뭐 사람들이 부르기로는 뭐 윗동네랑 아랫동네로 불렀다고 하는데요.
성경 우성 미도 아파트, 우선미라고 하는 이쪽 음마 아파트 아래쪽으로 해서 개포 우성, 성경, 미도 맨션. 여기가 이제 또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미래의 대장이 될 수도 있는 음, 핫하게 보고 있는 아파트 3개거든요. 우선미라고. 네, 그래서 여기를 왜냐면 여기가 이쪽이 학원가였잖아요. 이쪽이 학원가. 그래서 여기를 윗동네라고 불렀대요. 여기에는 이제 평수가 큰 곳이 많고 자가 거주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고위직 공무원이나 대기업 간부 등으로 이제 그분들이 많이 사셨고, 그래서 학력과 교양 수준이 높았고요. 그래서 학원 상담 실장들이 이 윗동네 학부모들을 좋아했대요. 되게 예의도 바르고 특히 학원비를 밀리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무례한 태도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는데, 반대로 아랫동네 음마 청실, 여기 음마 아파트. 네, 청실은 어디 있지? 청실. 아, 어, 재건축됐나 보네요. 네. 그 음마 아파트 같이 좁은 평수 아파트는 대부분 전세 거주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뭐 이것도 책에 나온 건데 종종 학원비를 밀렸고 뭐 열등감으로 폭언이나 갑질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조금 되게 웃겼어요. 이렇게 나뉜 거 자체도 되게 웃겼고. 그리고 대치동에 4개의 종족이 있대요. 뭐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카페맘이나 일부 학원 관계자들이 쓰는 은어이지 실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라고는 하는데요. 그냥 되게 이런 게 있다는 게 좀 신기해서 한번 기록으로 남겨봤는데, 대원족은 대치동 원주민. 그래서 아까 약간 그 큰 평수에 사는 자가 거주자가 많다고 했던 그 윗동네, 여기 우선미를 포함해서 옆에 쌍용 우선까지 해서 여기를 대치동 원주민 해서 대원족이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호족은 여기 왼쪽에 그 이후에 이제 지은 아파트들이죠. 여기는 다 오래됐거든요. 왼쪽에 지은 아파트로 대치동으로 돌아온 이 대원족, 대치동 원주민들의 자녀분들이 다시 그 자녀의 그 학원 사교육을 위해서 다시 대치동으로 돌아온 그런 분들이 산다고 합니다. 이쪽에 연어족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전족, 대치동 전세 전입자. 이름도 되게 웃긴데, 그래서 음마 아파트를 포함해가지고 이쪽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대전족이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원종족은 이제 거의 지방이나 다른 멀리 있는 곳에서 이 학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네, 원종 오는 그런 사람들을 원종족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뭐 대치동 어떤 학원의 뭐 대지 엄마가 어떻게 나중에는 뭐 상담 실장이나 이런 게 되고 뭐 이슈 컨설턴트 이런 것도 맡게 되고 네. 그런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요 학원 시스템을 잘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네, 아무튼 이런 시스템으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이쪽 여기가 광화문역과 서대문역 주변에 있는 박물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음. 이쪽에 있어요. 서울 역사박물관. 네, 여기 있으니까요. 혹시 요 주변에 뭐 종로, 경희궁, 요거는 그거구나. 경희궁 자이, 뭐 요런 대장 아파트잖아요. 요런 거 보러 오거나, 사실 요 주변은, 되게 오래된 여기가 구도심이고, 낙후돼서 빌라가 좀 많기는 해서 아파트를 임장하기가 조금 애매한 곳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요쪽 아현 뉴타운이나 요런 데 온다면은, 네, 여기 서울역사박물관 들려가지고 요 대치동 전시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전시를 찾아보니까 여기 서울사리와 집이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50년대 말부터 70년대 말까지 뭐 평범한 서울 사람의 집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기획 전시인데, 여기 서울역사박물관은 아니고요. 그 노원구 아래 공릉동 그쪽에 서울생활사박물관이 있대요. 네,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가 중랑구 그 위쪽에 있어서 곡동, 월계, 중계, 공릉. 어.
이쪽에 있거든요. 서울생활사박물관. 네. 그래서 저는 아직 중랑구를 안 가봐가지고 시내 뭐 여기 아파트 돌면서 여기 한번 들러서 요 전시도 한번 가보려고요. 네. 네, 예전에는 진짜 이런 전시가 있어도 관심도 없었을 텐데, 확실히 부동산을 공부하고 나서 관심이 가고 실제로 보다 보니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역사를 아는 것도, 어쨌든 그 아파트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과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를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파트 시작부터 해서 강남이 어떻게 개발하고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대치동은 예전에 한터마을이었고, 이 대치동 사교육은 지금의 어떻게 사교육 1번지가 되게 되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지역으로 한번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